내가 지금 20대, 30대라면 본인이 지금 20대, 30대라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을 선택하시고요. 두 번째, 내가 주로 할 부동산의 종목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중개법인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개인 사업자로 사업자를 차릴지를 결정을 하셔서 이 세 가지를 결정을 하신 다음에 시간과 경험을 맞바꾸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대, 30대는요 아직 내가 경험을 쌓을 시간이 많고요. 그리고 보통은 내가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없는 경우가 더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나만 먹고 살면 되는 상황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갖지 않고 일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간과 경험을 맞바꾸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이상이시라면 보통은 대부분 내가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내가 시간을 경험으로 바꾸기에는 돈도 시간도 저희는 없습니다. 그리고 중개법인과 개인 사업자를 선택을 한다는 것도요, 중개법인에서는요, 그렇게 큰 조직에서는요, 나이든 초심자를 직원으로 고용하지 않습니다. 네. 뭐 면접을 보셨던 분들도 계셨고 이력서를 넣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요, 빠릿빠릿한 20, 30대 젊은이들이 너도 나도 부동산을 하겠다고 덤벼드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나만의 그런 가치관이 형성된, 소위 말해 이제 곤조가 생긴 40대 이상의 초심자를 뽑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개법인에서 일해 봤고요. 그리고 그런 큰 대규모 조직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그렇게 20대, 30대처럼 짧고 굵게 강한 열정을 뿜어낼 수는 지금 저희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래서 한때는, 그래서 막말로 말씀드리면 그런 대규모 법인에서는요, 그런 열정을 화력으로 그 회사를 지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도 그런 땔감이 돼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땔감이라고 표현을 하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배우는 게 없는 건 아닙니다. 절대. 모든 경험이요, 제 경험상 그때는 사실 힘들고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경험들이 지금에 와서 다시 생각을 해본다면 진짜 다 되게 큰 경험이었거든요. 그래서 배울 게 많지만, 근데 저희는 이제 그렇게 돈을 벌지 않고 시간과 경험을 맞바꾸기에는 너무 이제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개법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무조건 오픈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오픈을 할 때 과연 내가 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보면요, 이제 40대 이후에 오픈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으시겠지만, 이런 경우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일을 하시고 정년 퇴임을 하시거나, 아니면 고위공무원, 뭐 공무원으로 정년 퇴임을 하시고 내가 가진 그런 인맥 풀을 이용해서 부동산 중개업을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계십니다. 저희 선배 중개사님들 중에서도요. 분명히 그렇게 해서 잘 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그거는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 대기업의 타이틀, 내가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있었던 그 대기업의 타이틀, 그 명함과 그리고 고위직 공무원으로 있었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가졌던 인맥인 것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로 능력이 뛰어나서 나를 보고 나를 따르는 인맥인지를 구별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거기서 퇴직을 했을 때 과연 그 인맥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인 영업을 하시겠다, 그래서 그것만 해도 바쁘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뭐 중개업으로 대단히 큰 돈을 벌지 않아도 먹고 사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에 기준을 둔다라면 사실 그럴 수 있지만, 내가 정말로 이걸로 먹고 살아야 하고 이거 아니면 대안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추 이런 마음으로 오픈을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나이 들어서 신규 오픈을 하시는 경우에는 저는 그 인맥 풀, 아까 방금 인맥 풀로 중개업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맥 풀을 또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인맥 풀은 중개업의 인맥 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예, 시간과 경험을 맞바꾼 20, 30대가 오픈을 했다면 그분들은 경험이 있고 경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직원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지만 바로 오픈을 하시면 내가 직원을 가르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사실 요새 20, 30대 분들 되게 영리하셔서요. 그러시다면 그런 부동산이라면 사실 들어가려고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는 함께할 동료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면접을 봐서 함께할 동반자를 찾는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면접을 보고 그 사람이 뭐 일을 잘할 거냐 못할 거냐라기보다는 그냥 성향을 보고 그냥 좋은 성향을 가진 분이시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냥 함께 일을 해보자라는 느낌으로 사람을 뽑는 것이지, 아, 저 사람이 일을 잘할 거야 라고 사람을 뽑진 않기 때문에 같이 일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데, 이제 심지어 저희는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는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임들의 뭐 중개사 모임이든 아니면 뭐 비즈니스 챕터 같은 모임이든 아니면 부동산 대학원이든 여러 가지 다양한 풀을 이용을 해서 중개업에 관련된 인맥을 확보를 하시고 함께 할 수 있는 동료라고 판단이 되시면 적극적으로 영입을 하셔서 함께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본인이 상대방에 대한 대우와 처우를 분명하게 해주셔야 되고 존중과 그런 예의는 분명히 갖추셔야 되죠. 직원으로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함께 하시는 걸로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가르쳐 줄 수 있고 무언가를 내가 지원을 해줄 수 있다라면 직원의 개념으로 봐도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함께 도와서 함께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거에 대한 명확한 처우는 해주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인 영업은 하지 않되, 그러니까 인맥을 동원해서 영업을 하진 않되 인맥은 쌓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인맥은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업을 이제 종목을 어떤 걸 선택하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주거용이 가장 압도적이다. 제가 중개사 공부를 할 때요, 교수님들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주택이 부동산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근데 주택을 하지 않는 건, 주거용을 하지 않는 건요, 시장의 80%를 버리고 가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나머지 20%에서 내가 살아남겠다. 그럼 얼마나 뛰어나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거용은 반드시 하셔라,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아파트든 뭐 주택이 그냥 일반 뭐 다세대든 그냥 뭐 다가구 주택이든 뭐 단독 주택이든 뭐든 상관없지만 주거용은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인맥 풀을 동원해서 이제 함께 하실 분을 찾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가급적이면 나와 겹치지 않는 인맥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시기에 따라서요, 이게 비수기와 성수기가 나눠지는데요. 이게 저희의 그 의사와는 관계없이 거시경제의 변동에 따라서 이 비수기와 성수기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만약에 주거용을 하고 있다면 상업용으로 버텨줄 수 있는 동반자가 있다라면, 동료가 있다라면 상당히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서 사실 주 종목을 바꿔줘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택도 가능, 업무용도 가능합니다. 제 자랑 같지만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서 제가 그런 거를 자유자재로 비중을 늘렸다 낮췄다 할 수 있지만, 그게 안 되신다면 그런 분을 함께 하셔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다양한 방면의 사람들과 함께 조인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대나무처럼 한 분야만 고집을 하면요, 사실 비수기를 정통으로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기에는 부동산이 정말로 완전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청년을 상대로 하는 주거용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 시절에 유동성 장세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그래서 돈을 되게 많이 풀어서 청년에 대한 지원책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거의 뭐 제로 금리에 가까운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전세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때는 제가 상업용보다는 주거용에 집중을 했던 시기였고요. 코로나 시기에는 상가가 거의 폐업을 하고
무너지는 자영업자들이 정말 많은 시기였기 때문에 주거용을 집중을 했었고, 그때는 오히려 주거용은 성수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주종목을 시기에 따라서 바꾸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장 내가 거시경제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함께하는 동료들을 조금 다른 분야의 여러 방면의 그 동료들을 모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다른 방면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첫 번째, 지인 영업 하지 마셔라. 그래서 내가 대기업이나 뭐 고위공직자였다 하더라도 그거는 간판의 영향이었을 가능성을 분명히 고려하시고 한번 내가 정말로 지인 영입이 가능한지 생각을 해보시고, 대신에 인맥을 넓혀라. 이제 인맥을 새롭게 형성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동료나 동반자를 찾으셔라. 내가 직원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으면 그런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주거용을 버리지 마셔라. 시장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주거용을 버리는 것은 내가 시장의 80%를 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절대 그러지 마시고 주거용은 가져가시고, 그리고 전반적인 거시경제 흐름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주종목을 왔다리 갔다리 교체하실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가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